자, 요번에는 이제 로지스틱 회계 성능 평가 지표에 대해서 이제 모듈화를 진행할 거예요. 자, 일단은 앞에서 했었던 거를 좀 재현을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 가져올 거고요. 헬퍼 패키지 안에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모듈을 추가를 했어요. 얘가 지금 폴더가 다른 데 들어가 있네요. 자, 폴더를 옮겼고요. 자, 패키지 가져왔고요. 데이터는 앞에서 했었던 그 인디언 당뇨병 데이터셋 그대로 재현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인포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이게 카테고리 타입으로 이렇게 종속 변수를 지정을 했을 때 여기 마지막에 카테고리 정보라 그래서 데이터 개수들이 이렇게 출력되게끔 하는 게 의도였거든요. 0이 몇 개, 1이 몇 개 이렇게 출력하는 게 의도였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util.py 쪽에서 myReadExcel 요 메서드의 후반부 부분 이렇게 카테고리 가져오는 거요. 자, 인포가 true일 때 그리고 카테고리 데이터가 설정이 됐다면 카테고리 필드를 반복 돌면서 자, 이게 전달된 필드 이름 리스트가 있다면 반복을 한 거죠. 그래서 해당 필드의 밸류 카운트를 직접 해가지고 필드의 카운트라고 설정했고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 코드가 좀 바뀌었어요. util.py에서 myReadExcel에서 카테고리 변수 형변환 부분 91에서 95라인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카테고리 타입을 이렇게 출력하게끔 하는 거 이걸 하나 준비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예제에 대해서 그 데이터 처리할 때 이제 0값을 평균으로 대체하는 처리가 좀 있었죠. 자, 앞에 이제 재현하는 거니까 그냥 복사할게요. 자, 요 피처들에 대해서 데이터 프레임 복사하고 요 피처들에서 0을 NAN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NAN을 이제 결측치로 NAN을 이제 결측치로 인식해서 평균으로 바꾼 거죠. 정의된 필드의 값을 결측치로 설정을 하고 이거는 결측치를 평균으로 대체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타입 찾으면은 이제 최소값이 0인 것들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링도 했었죠, 데이터. 자, 데이터 스케일링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분할해서
스케일링 했으니까 스케일링한 거에 대해서 데이터 분할을 했고요. 앞에서 스케일링을 미리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뭐 따로 또 스케일링을 할 필요는 없겠네요. 단계를 좀 줄입시다. 스케일링 플러스 데이터 분할. 자, df2를 처리하는데 스케일링을 true.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지스틱 분석 모형을 만들 거죠. 자, 로지스틱 분석 모형은 우리 지난주에 이미 구현을 해놨잖아요. 여기 구현해 놓은 거에 제가 추가해 놓은 코드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떼고 들어갈게요. 여기 성능평가 부분을 지금 미리 해놔갖고 이 부분을 잠깐 떼고 들어갈게요. 객체 이름을 에스티메이터라고 바꿔봤어요. 자, 이게 우리가 기존에 하던 지난주까지 완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예측값을 만들죠. 자, y프리드라고 해서 예측 결과값 뽑았고요. 그 다음에 위 양성 확률값. 자, 이거는 0으로 분류될 확률과 1로 분류될 확률을 의미하는 값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양이 많으니까 상위 5개만 뽑아보죠. 자, 근데 이 위양성 확률에 대해서 보통은 1로 분류될 확률만 선택적으로 추출한다 그랬죠. 이 값을 프로바 1이라고 해서 또 따로 뽑았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던 예제 재현한 겁니다. 이제 모듈화 들어갈게요. 자, 먼저 시각화에 대한 모듈. 자, 첫 번째 이제 혼동행렬인데요. 플롯 쪽에 my confusion matrix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관측치하고 추정치를 전달하게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my confusion matrix 실제값하고 예측값, 칼라맵, 피그 사이즈, DPI 파라미터로 받았고요. plt.figure 해서 그래프 만들고 이 그래프의 캔버스를 받았어요. 캔버스를 받은 다음에 사이클런이 제공하는 기능 중에 컴퓨전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from predictions 관측치하고 예측치 설정하면 돼요. 그리고 그래프 만들어주고 글자 크기 설정하고 캔버스 연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 디스플레이 라벨스에 네거티브랑 포지티브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거든요. 지금 요거는 값의 종류가 딱 네거티브랑 포지티브 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관측치의 종류가 0, 1뿐만 아니라 2, 3, 4 이렇게 값의 종류가 늘어나면은 여기는 수정이 돼야 돼요.
우리가 로지스틱 하는 도중에 이제 다항 로지스틱, 다항 분류의 가장 기본적인 샘플 데이터인 그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볼 건데, 걔 같은 경우에도 종속 변수 카테고리가 3개예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우리가 하는 예제는 아이리스 데이터셋은 대응을 못해요. 그건 뒤에 가서 고치자고요. 자, 일단 이렇게 이제 혼동행렬 시각화 떨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ROC 커브도 그려봐야죠. 마이 ROC 커브라고 만들었는데요. 이제 실제 관측치랑 이제 추정치 중에 1로 분류될 확률만 전달합니다. 자, 여기 이 코드는 아까 실습하셨던 코드 그대로 재사용하시면 돼요. 피그 사이즈랑 DPI 설정하는 거 요것만 파라미터로 바꾸시고, 여기 두 줄만 파라미터로 바꾸시고, 밑에 코드는 전교시에 실습하셨던 거 그대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려고 아까 지난주에 했었던 일 다시 한번 시킨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ROC 커브 나왔고요. 그 다음에 프리시즌 리콜 커브. 자, 이것도 my PR 커브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파라미터 똑같이 전달했고요. 자, 여기서도 파라미터, 이거를 함수 파라미터로 연결해 준 부분. 그 다음에 피규어 만들 때 그래프 크기랑 DPI 파라미터 설정하는 거. 이 부분만 제외하고는 전교시에 실습하셨던 거 그대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근데 어차피 이 두 개 그래프가 결국은 똑같은 건데, 따로 보기가 좀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서브 플롯으로 한꺼번에 그리는 함수를 하나 더 넣었어요. my ROCPR 커브라고 해서 두 개를 같이 출력하는 거고요. 파라미터 동일하고요. 서브 플롯을 1N 2열로 만들어주고요. 먼저 ROC 커브 값 받고 선을 그리는데 서브 플롯에 대해서 처리해 준 거. 그거 말고는 별 다른 차이 없겠죠. 그리고 프리시전 리콜 커브, 여기도 그 수치 값들 리턴 받아서 서브 플롯에 대해서 처리. 자, 그래프 파라미터들은 세세하게 설명 안 할게요. 앞에서 다 봤었던 거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AUC 값을 굳이 출력을 해놓고 났더니, 이제 학습 곡선에 대해서는 굳이 AUC에 대한 학습 곡선을 그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학습 곡선은 그냥 그 정확도 값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시각화 관련된 것만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여기에서 오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성능평가 표 만드는 거, 요거를 오후에 추가하도록 하죠. 자, 일단 오전에는 시각화 부분까지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교시에 했었던 코드 거의 재사용하시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플롯.py에서 함수 3개 추가하시는 거. 아, 4개구나. 플롯.py에서 함수 추가. 이번은 my
ROC 커브, 3번은 my PR 커브, 4번은 my ROC PR 커브. 이렇게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오전 요거까지 할게요. 자, 오전 내용에 이어서요, 이제 성능평가 지표를 모듈화 시킬 거예요. 자, 지난주에 만들어 놓은 함수를 사용을 하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이 함수가 아니구나. 아까 우리가 위에서,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하면은, 이제, 얘가 회계 분석을 수행해서 여러 가지 교차 검증을 수행해서 이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은 다음에, 이걸 사용해서 이제 모델 객체를 반환하는 기능까지 만들어 놨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성능평가 지표를 전달할 건데, 이제 my classification result라는 함수를 만들고요. 모델, 그 다음에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를 전달을 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데이터를 쪼개지 않고 그냥 모든 데이터를 몰빵해서 보낼 때도 있으니까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고요. 이 함수 정의되어 있는 대로 들어가 보면은 자, 첫 번째 분류 분석 추정기 모델 객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파라미터가 n이라고 잡혀 있어요. 왜냐면은 분류 분석을 우리가 로지스틱 레그레이션 하나만 할 게 아니거든요.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디시전 트리라든지 여러 가지 분류 분석기를 처리할 거기 때문에 그 다양한 클래스를 이 함수 하나로 전부 커버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추정기가 클래스 타입이 그때그때 바뀌어야 되잖아요. 클래스 타입을 특정할 수 없을 때는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파라미터를 따로 타입을 안 적는 거고요. 두 번째는 타입을 n이라고 정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데이터 타입이 딱 특정 하나로 고정되지 않고 여러 개의 데이터 타입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 다음에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 독립변수, 종속변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시각화 자료를 봤었잖아요. 혼동행렬을 출력할지 여부, ROC 커브를 출력할지 여부, PR 커브를 출력할지 여부, 마지막으로 러닝 커브를 출력할지 여부. 러닝 커브 출력할 때는 내부적으로 교차 검증을 수행하니까 CV 값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그래프 크기와 DPI 값. 이렇게 해서 얘네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주석 달아놨습니다. 자, 스코어. 각각의 성능평가 지표를 여기다 담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각 성능평가 지표의 이름을 두 번째 배열에다 담을 거예요. 여기 훈련 데이터에 대한 성능평가인지 검증 데이터에 대한 성능평가인지 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훈련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이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치를 뽑아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계수를 또 아까 앞에서 사용했었던 계산으로 뽑아내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다항 로지스틱에선 사용 못해요, 이 코드는. 자, 그 다음에 혼동행렬 뽑아냈고요. 그리고 TNFP, FNTP 값 분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의사결정 개수들을 딕셔너리로 쭉 정의를 한 거예요. 자, 이 중에서도 위항성률, 직접 계산해야 되는 값,
요거는 다항 로지스틱에서 사용 못하고요. 그 다음에 특이성 값도 다항 로지스틱에서 못 씁니다. 나머지 코드들도요. 지금 의사결정 개수가 다항 로지스틱에서 못 쓴다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것도 다항 로지스틱에선 이 값이 안 들어가고요. 코드가 바뀌던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이런 값들도 다항 로지스틱에선 코드가 좀 바뀌어요. 그 다음에 ROC, AUC 소스라는 이 함수 같은 경우는 다항 파라미터를 전달하면은 아예 멀티 클래스는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메시지가 떠요. 얘도 다항 로지스틱은 거의 못 쓰고요. 의사결정 개수, 위양성률, 특이성, AUC는 다항 로지스틱에서는 사용 불가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항목들은 코드 변경 예정이에요. 일단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자, 이렇게 딕셔너리를 구성한 다음에 미리 준비한 빈 리스트에다가 리절트라고 이제 포함시키고 이름은 훈련 데이터용이다. 이렇게 잡아주고요. 추정치도 마찬가지죠. 자, 얘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한 거니까 변수 코드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Y 테스트, 그 다음에 X 테스트 이렇게 변수 이름들만 바꿔갔어요. 검증 데이터라고 넣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요거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매번 이 값이 뭐였더라 하면서 매번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외워도 헷갈려. 그래서 리절트라는 딕셔너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에 어펜드를 쳤는데 뭘 넣어놨냐면은 각 항목에 설명을 적어버렸어요. 안 그러면 이게 뭐였더라고 맨날 찾아보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어서 처리했고요. 자, 혼동행렬 사용하는 거를 만약에 true로 보냈다라고 하면은 일단 테스트 데이터가 있으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합니다. 요것 때문에 이제 위쪽에서 플롯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함수들 임포트 해야 되고요. 임포트는 따로 한 번씩 확인하세요. 자, 다시 돌아가서 ROC 커브랑 PR 커브를 둘 다 true로 설정했다면 아까 서브 플롯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서브 플롯으로 만들어 놓은 걸 한 번에 출력했고요. 그렇지 않다면 둘 다 참이 아니라면은 ROC 커브가 참일 때는 ROC 커브만 처리, PR 커브가 참일 때는 PR 커브만 처리. 마지막으로 학습 곡선. 테스트 데이터가 있으면은 트레인 데이터랑 병합해서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트레인 데이터만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서 러닝 커브.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이제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표가 나오고요. 혼동행렬, 그 다음에 ROC, AUC 커브, 학습 곡선까지 표현이 되죠. 자, 그럼 이제 얘가 이 결합 처리가 이제 로지스틱 회계분석용 함수에서 위에 파라미터들 정해놨어요. 러닝 커브 처리할지, 자, 여기서 러닝 커브 처리할지, 그리고 나머지 결과값들은 일단 성능 측정은 무조건 출력을 해야 되니까 성능 측정에 대해서도 여기서 이제 if 문으로 넣어놓은 거죠. 테스트 데이터가 있을 때는 결과 출력할 때 이제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같이 보냈고요.
러닝 커브 여부, 그 다음에 교차 검증 분할값, 그래프 크기. 테스트 데이터가 없을 때는 트레인 데이터만 세팅해서 보내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완성을 하면은 맨 위에서 로지스틱 회계 분석 모형이라고 요 함수를 다시 실행했을 때 교차 검증 나오고 성능평가 지표랑 여러 가지 시각화 자료가 한꺼번에 표시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얘는 이제 실습 순서가 일단은 요 함수가 잘 만들어졌는지 먼저 체크를 하세요. My Classification Result를 먼저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로지스틱 회계 함수에서 성능평가 관련된 if문을 넣어서 위쪽에 있는 요 분석 모형 생성 함수를 다시 실행했을 때 기본값을 제가 다 true로 했거든요. 그때 이제 나머지 성능평가 지표들이 같이 출력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코드 기세 올라갔으니까요. 일단 요거 완성하시면은 이제 모듈화 해야 되는 기능이 한 70% 정도 완료됩니다. 자, 요거까지 완성하시면 돼요. 2시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